거칠게 새벽 바다를 깨우는 배 한 척. 상길 씨의 어선입니다. 그거 암초잖아요. 암초에서 잡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앵가 놓고 잡을 거라고. 6월로에 기름이 멋쩍져가지고 맛있어. 기름 많이 지니까 맛있는 거예요. 숭어떼 뛰노는 황금 바다에서 베테랑 어부 상길 씨가 줄낚시를 시작합니다. 바다라는 거는 내가 맘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가 하려는 대로 오고 못 잡으면 많은 거고 잡으면은 그날 일당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걸 내가 야 오늘 일당 못했다 뭐 그냥 그 애타면 안 돼요. 못 잡는 날도 있는 거고 잡는 날도 있는 거고. 내가 서울서 82년대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36년 됐죠? 농어와 힘겨루기를 한 지도 그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뭔가 걸린 모양이네요. 농어 죽은 거. 농어 이걸 자라서 이제 크게 되는 거니까 이 농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깔뜨기라고 그러지, 깔뜨기. 농어도 숭어처럼 자라면서 이름이 달라지는 출세어죠. 이번엔 진짜 농어일까요? 큰 거 같은데? 한 2kg 나가요. 네, 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 여름 농어입니다. 점농어예요. 이 점이 없으면은 백농어고 점 있는 건 점농어예요. 이 점농어가 맛있는 거예요. 육질이 더 단단해 맛도 좋답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휴, 이야, 참 물 좋습니다. 그 2만 원이 나와요? 이건 뭐 3kg밖에 안 되는데요. 4kg, 5kg, 뭐 10kg, 15kg, 뭐 20kg짜리도 나와요. 아이고, 이거 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잡으면 맥을 못 써요. 아이고, 야, 이거 기운이 꽤 좋네. 네, 이거 힘이 좋아요. 더 큰 거는 이러니까 맛있을 거예요. 네. 힘이 좋으면. 살이 아주 오져요. 맞아. 보통 기운을 쓰는 놈이 아니네 이놈이. 아유님 농어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아이고 오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죠? 잘하셨네. 한 도자 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큰 거 잡으셨네. 네. 아 여기서 구경 있어 뭐. 이야 금방 이 전문가 솜씨라 틀리시는구만. 이 농어는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배빠지요. 배바지. 네. 역시 생선은 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거예요. 네. 머리는 머리는 어두일미잖아요. 예, 뭐 생선은 어두일미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맛있는 거죠. 이거 빨아먹는 거 좋죠. 살짝 찍어줘.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농어는 맛이 달고 오장을 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껍질을 전부 벗기시는구만. 이거 살짝 끓는 물에 넣었다 살짝 끓여서 뭐 들이치게 먹으면 좋아요. 하하. 요거 쓸어서 소주 한잔 어떻게 해요? 아, 요거 제일 맛있는. 싱싱한 횟감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이야 살이 굉장히 탄력 있네요. 이 맛에 섬에 사시는 거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에 나가 못 살아요. 네, 이런 신선한 맛, 네. 이런 선도가 좋은 맛을 섬 아니면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육지 나가서 회를 못 먹어요. 생선. 육지는 전부 다 양식 아닙니까? 네. 이건 자연산이고. 그러니까 육지에 가서는 생선을 시간 내놔서 먹어요. 네. 금방 알아요. 야 생선 색깔이 저렇게 틀리구만 배바지하고.
농어는 매운탕이 아닌 지리가 제맛이라죠. 쌀뜨물로 농어 지리를 끓인답니다. 대가리와 내장은 맛을 깊게 하죠. 어르신들 좋죠. 기력 없으실 적에 이런 거에서 푹 가서 드리면은 기운 난다 그러고 힘이 솟는다 그러고. 단백질이 많고 비타민, 철분도 풍부한 농어는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이죠. 고소한 냄새가 나요. 괜찮아요? 이 맛이. 네, 국물이 제대로네요. 밴댕이철을 맞아 경자 씨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내장을 뺀 밴댕이를 썰고 다져야 하니 손이 많이 가죠. 지금 사람들 이렇게 해먹으라고 못 해먹어요. 계란하고 빵가루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수제비 넣었을 적에 풀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하면 덩어리가 그대로. 밴댕이 반죽을 수제비에 한 수저씩 떠넣습니다. 옛날 어머니의 방식 그대로죠. 모양은 이래도 이게 더 맛있는 거예요. 어릴 때도 이렇게 떠넣는 건 경자 씨 몫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이 더 납니다. 진짜 맛있는데? 최고인데? 야, 꼬미라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밴댕이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언니. 반죽을 또 잘했네. 맛좀 봐요. 밴댕이가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거 보니까 엄마 생각이 더 나네요. 엄마가 이렇게 해줬어요. 엄마의 음식은 나이가 들어서 먹어도 편안하고 안 먹으면 못내 그립습니다. 하루에 2번 여객선이 들어오면 섬 사람들은 바쁘게 물건을 싣습니다. 이것이 뭔가 했더니 소라가 한가득이네요. 모든 풍성한 지금이 가장 바쁠 때랍니다. 보름도는 강화에서 1시간 반 남짓하지만 민통선 이북이라 출입 심사가 엄격합니다. 유난히 군인들이 많이 해병대가 많이 있습니다. 보름도는 인천보다 북녘 땅인 황해도 연백 쪽과는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 서해 최북단 민통선 지역에서 출입도 쉽지 않았던 곳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곳 어장은 그 어느 곳보다도 풍요롭다고 하는데 어떤 밥상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함께 하시죠. 강화도 서도면에 속하는 가깝고도 먼 섬 보름도. 북한 땅인 연백군과는 불과 5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드넓은 갯벌은 귀한 저세 서식지로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런데 갯벌에 웬 말뚝이 있습니다. 경기가 자꾸 여러 대가 밟아주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어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거 길을 만드는 거예요. 보름도에서는 아직 전통적인 어로 방법인 건강망으로 고기를 잡습니다. 조업 제한 때문이죠. 벌써 고기를 노리는 갈매기떼가 출동을 했네요. 기현 씨 부부가 발길을 재촉합니다. 건강망은 지주목을 쭉 세우고 그물로 길을 막아 고기를 통발에 몰아넣는 방식이죠. 주머니를 털어봅시다. 오, 밴댕이 많이 들었네. 대박. 오, 병어잖아, 병어. 아유, 병어도 엄청 많아. 병어도 이렇게 살아있네. 아유, 병어 싱싱해. 꼴뚜기도 엄청 많네. 밴댕이
때 밀이 딱 나와가지고 딱 어장 한번 딱 둘러봐요. 둘러보는데 갈매기가 많으면 고기도 많은 거고 갈매기가 많으면 자동으로 경기가 막 달려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늦으면 갈매기가 한 개도 없이 다 먹어요. 갈매기와의 속도전인 셈이죠. 고소하고 차진 6월 밴댕이는 참돔하고도 안 바꿀 정도로 맛이 좋다죠. 보름도 밴댕이는 육질도 탄탄해 인기가 좋답니다. 기은 씨 부부는 이 맛에 반해 9년 전 보름도에 정착했습니다. 아내 경희 씨에게도 여러모로 더 큰 의미가 있었죠. 저희 엄마가 황해도 연백이셔요. 황해도 연백이신데 이제 예전에 교동으로 피난 나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이쪽에서 군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여기서 결혼식까지 하시고 이제 큰 오빠 여기 한 5살까지 살다가 저희는 서울에서 다 태어났죠. 부모님의 고향이 지척이라서였을까요? 처음 본 순간 보름도에 빠졌답니다. 엄마 모시고 추억여행 오자 이래갖고 신랑이랑 여기를 왔는데 거의 9월 말에 왔는데도 황석어가 이 아주 그냥 바닥에 깔린 게 금빛이었어요. 진짜로. 예, 반짝반짝. 그거 보고 우리가 반해갖고 그 마을이나 집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너무 여기가 좋았어요. 이 그물이. 도시 여자 경혜 씨는 그렇게 섬 안하게 됐습니다. 좀 말려야 되겠네. 네, 그럼 나는 생선 고를 테니까 기현 씨가 준비해서 말려. 네. 부부의 보물 창고인 생선 건조자입니다. 네, 얼마 전 잡은 숭어를 말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짠 쪽 짜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놨다가 이제 먹을 때는 물에다가 이제 짠기를 빼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리해가지고 먹는다 그래가지고 짠 쪽이라고. 숭어 짠족은 여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죠. 또 뭘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요게 한 3년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액젓을 내려요. 진하고 단맛이 돌아 육수 내는 데는 최고라는 디포리 젓갈입니다. 고등어 때 만난 기념으로 고등어 젓갈도 담궈봤답니다. 경혜 씨가 잡아온 생선들 중에서 밴댕이를 골라냅니다. 생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유 저놈의 지집에 저 생선 장사한테 시집 보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결혼해서 신랑을 어부 만들었어요. 생선 시켜 먹으려고. 어쨌든 소원 성취하셨네요. 아유 반짝반짝해지네. 이쁘다. 네. 보들보들하네.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운 게 밴댕이 회 뜨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거든요. 나를 가르쳐준 우리 스승님은 작년에 돌아가셨고 기술은 남았습니다. 뼈는 건드리지 않고 통째로 발라내는 게 기술이죠. 오늘 고기 잡느라 고생했으니 내가 하나 떠서 예쁘게 떠서 돌돌 말아서 한 입 드셔보실라우? 이거 맛이 어떤지? 그 맛이요. 신기하다. 우리 평생 여기서 삽시다. 죽을 때까지 밴댕이나 먹으면서. 네, 기름이 꽉 찬 오니얼 밴댕이는 한 점 한 점이 천하진미죠. 언니. 어서 와. 네, 짠쪽 아유, 가져왔어요. 짠쪽 가져왔어? 맛있는 거 해먹자. 아유. 이런 거 괜찮아? 아유 좋다 이거 아주 딱이다 아주 좋네. 괜찮아요? 응 좋네. 오빠 다 끓었어? 다 끓었어. 네. 아유. 경혜 씨도 오고 했으니 보리밥을 해 먹을 거랍니다. 이걸 일단 다
닫아서 한 김 끓어야 돼요. 아, 이걸 덮어? 예. 끓은 다음에 이제 이 겨울에 네. 우리 여기 김장 때 밴댕이. 어머, 밴댕이 봐. 아우, 야, 먹음직스러네. 언니 하나 먹어봐도 돼? 하나 먹어볼까? 아우, 맛있겠다. 잔 넣고. 아유, 아삭아삭해 그대로야. 젓갈 넣고 이렇게 밴댕이 넣고. 아우, 구수하다. 이 밴댕이 순무 솥박지가 보리밥에는 그만이랍니다. 밴댕이가 곰삭으면 맛있어요. 그 언니가 이거를 이 고향 음식을 잘하셔. 예. 그래서 내가 짠 쪽이 있어도 내가 하면 맛이 안 나. 그래서 내가 언니네 집에 짠 쪽 갖고 와서 해 먹자고 맨날 그래요. 손맛 좋은 근자 씨가 밴댕이 석박지로 뭔가 만드실 모양이네요. 근데 이렇게 아우, 야. 쌀뜨물을 여기 조금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부어요. 여기다가 시험 여기 좀 부드럽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도시에 살면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거가 제일 그립더라고요. 수미김치, 찐김치, 밥솥에 찐 거. 짠족도 여기 토박이들이 타지에 나가면 가장 그리워하는 음식 중 하나랍니다. 쌀뜨물을 넣어 찌죠. 밥물 오는다. 밥물이 올라오면 그때 쪄야 한답니다. 어머나. 아, 멋있다. 그럴 때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자작하면 이게 이제 밥이 뜸이 들으면서 이것도 같이 익어요. 그러면 저 쌀뜨물 밥물도 여기 같이 어우러져서 이제 국물이 자작자작하죠. 가마솥 쓰던 시절엔 뭐든 이렇게 밥 위에 쪘었죠. 고소한 밥물 세례를 받아 윤기는 자르르 흐르고 맛은 또 얼마나 좋던지요. 빼면 이건 더 익구나. 석쇠로 뭘 하시려는 걸까요? 이렇게 놔요. 고모가 맛있어요. 그래요? 이거 한번 이 석쇠에 다시 한번 굽네요. 이거 살이 더 이렇게 숙축이 돼서 더 쫀득거리는 게 있어요, 육질이. 밥물을 머금어 속은 부드럽고 겉은 바삭하답니다. 익었나 보자고. 네. 맛있게 익었는데 안 뜨거. 뜨거. 맛있어. 그래서 아, 그냥 맛있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응. 간이 많이 네. 아, 맛있다. 잘 익었네. 어우, 석박지도. 아유, 이거 아주 제대로 아주 잘 익었네. 아, 뜨거. 밥에 비벼 먹으면 밴댕이 살이 살살 녹겠습니다. 이게 싱싱한 오늘 잡은 거라. 이거 그만. 이게 요령이 있어요. 그 섬하고 이렇게 북한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많은 이게 저기가 많이 훼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이게 오염이 안 됐고 그래서 이렇게 더 싱싱하고. 싱싱한 백합을 생으로 밀가루에 굴리고 계란을 묻혀 탕을 끓일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도 전도 불쳐요. 아, 네. 맞네. 네. 백합 계란탕이라니 맛이 궁금하네요. 구름탕이네. 뭉게구름 같은데 언니? 걸쭉한 맛도 있고 좀 이렇게 좀 푸짐해 보이죠. 계란에 입히면 좀 이렇게 그대로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육질이 여기 그대로 살아 있어서 많이 끓이면 이제 질기거든요. 그럼 그대로 끓이면 연한 맛도 있고. 여기서는 예전부터 백합 계란탕을 해장국으로 먹어왔답니다. 경혜 씨 부부의 전용 자가용을 타고 그 맛을 보러 갑니다. 딴데 지나가는 것도 반가워요. 그리 바쁠 것도 없는 부부의 발걸음에
나그네는 허기가 밀려옵니다. 아 이건 국시네. 예, 순무로 이제 해서 전통. 이게 순무국수예요? 네. 아 이건 참 아주 불하고 이제 그러고. 수하고 섞은 그 생굴을 넣은 겁니까 이게? 네. 네. 만드시느라고 애썼어요. 네. 짠족도 맛을 봐야죠. 진짜 짠족이네요. 진짜 짠 생선이야. 네. 어우 너무 맛있다. 옛날엔 이 동네가 아주 부자 동네라고 말이죠. 맹고시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말도하고 보름도 사이에. 거기에서 그 새우젓이 엄청나게 많이 났대요. 육젓. 새우젓 때문에 육젓.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고 저기 하면 다시 옛날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 네. 열리죠. 서로 간에 잡아서 이장님 먹을 수 그곳이 있게. 어디야? 그곳에 나를 알려줘. 내가 통일되면 먼저 가서 새우젓 잡게. 그곳이 어디야? 은행나무 넘어요. 아, 그래요? 가서 할아버지 보여드릴게요. 은행나무예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나무구만요. 네, 네. 할머니 할머니는- 은행나무는요 북한에 계셔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 사람만 이별한 게 아니고 지금 은행나무도 네, 마주보고 서로 있다고 마주보고. 해요. 네. 이야, 이거 뭐 굉장한 어른이 여기 계시구만. 이 은행나무 어른이 이렇게 수염 나신 거네. 아마 할머니 그리움 때문에 이렇게 사방으로 촉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고려 때 홍수에 떠내려온 것을 심었다는데 800살도 넘었을 거랍니다. 종유석처럼 생긴 혹을 찾아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있죠. 부디 넓게 할머니 만나시고 그다음에 우리 통일이 돼서 모두 함께 만나는 시간을 기원해 봅니다. 저도 이 아버지 고향이 황해도시인데 여기 오니까 그 감회가 이리 아버님 고향을 한번 둘러봐야 되는데 사는 시간 동안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바로 이제 저기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 연백이 보인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황해도 연백이? 예 저희 엄마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이제 황해도 봉산이고 이제 엄마는 황해도 연백. 근데 바로 지척이니까 엄마도 그리움이 많으시죠. 이게 너무 애처로운 마음으로 이걸 쳐다보게 돼서 이 웅장하고 거룩한 모습이 그리움으로 가득 찼네요. 어딜 가도 이만한 은행나무는 보기 힘들어요. 800년 넘는 세월을 버텨온 그리움의 깊이를 헤아려 봤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바다 건너 할머니 나무가 보이는 이 언덕에 할아버지 나무를 심었다죠. 지척이지만 갈 수 없는 땅이 야속합니다. 보름도와 나란히 이웃한 형제섬 주문도는 지금 소라와 백합 채취의 한차입니다. 갯벌에 물이 빠지면 안악들은 거래질을 시작합니다. 갯벌 바닥을 긁으며 백합을 잡는 거죠. 아유 크다. 이게 백합 쪽에 이게 대합, 상합. 청정 지역인 이곳은 백합의 보고랍니다. 중따마가 제일 맛있는 거예요. 큰 거는 질기고 작은 거는 탕 끓이고 이거는 해먹기 딱 좋아요. 상합 많이 찾아. 그렇게 많이 잡으시니 이렇게 많이 잡으셨으니. 그리고 아이고. 눈 보고요. 아, 눈이 다 달라요. 이것도 눈. 이거, 이렇게. 근데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몰라. 나는 잘 보니까 이것도 눈. 숨구멍을 보고 단박에 백합을 찾아냅니다. 가르쳐 주실게요. 조금 달라. 이것도 눈이야. 이거. 어때 거? 이거. 아유 크네. 이것도 눈. 이거. 웬만한 연륜이 아니고서는 구멍만 보고 백합 잡기는 쉽지 않답니다. 아, 자. 내가 달인이라니까, 이거자. 그쵸, 넣는 것도 달이냐, 나는. 그 전에 이북 갔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55살이야. 그러니까 55년 됐어, 이북 갔던 지가.
근데 하도 옆에 사람들이 이북 가서 상합을 많이 잡아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상합은 이만큼씩 해. 저 산 따라봐요 뒤에. 저 산 너머로 가면은 거기가 연대기야. 남북이 갈라진 후에도 당시 어민들은 양쪽 군인의 눈치를 보며 어로 활동을 했었답니다. 또 재미나서 한 번 또 갔다 하는데 또 가자 그래서 아유 안 간다 하더니 고대에 간 날들은 이북으로 다 이북 사람들이 와서 총 쏘고 붙들어 갔다 그러잖아. 그래서 아이쿠 난 안 가길 잘했다 그랬지. 1965년도 일이죠. 한국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어민 납북 사건이 있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갈라진 남북의 운명을 숙명처럼 품고 살아왔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역사의 땅 주문도. 마을 중앙에는 약 100년 세월을 버텨온 한옥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외딴 섬에 이런 교회라니 놀랍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상하게 잘다. 눈 보고 잡아서 그만 여기 올라가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잘 가게 해서. 백합이 입을 못 벌리게 눌러놓으면 오래 보관할 수가 있답니다. 먹을 때는 해감할 필요가 없이 잘 씻기만 하면 된다는군요. 이 저기 조개 중에 제일 왕이 돼서 대합이라 그러고 또 이 무늬가 100가지 무늬가 다 다르대요. 사람 얼굴 생기듯 조개가 똑같은 것 같아도 그래서 백합이래. 뭉툭한 부위에 칼을 넣은 다음 벌려주면 새하얀 속살이 드러납니다. 안주가 필요 없어요. 술만 가지고 나가면 카라고. 그냥 카라고 갖고 이게 안주야. 까서 먹어도 다를 거죠. 그러게. 진짜 맛있어요. 술도 안 취해. 아유 잘 먹는다. 산지에서나 누릴 수 있는 호사지요. 야 조개는 저기 물 뜨거우면 안 된다. 잠고 커듯 그냥 턱벌을 잡으니까 들어가는 바로 뜨거우니까 조개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절대도 안 벌려요. 근데 이렇게 서서히 하면은 미적지근하니까 이거 뜨뜻하니까 이렇게 자꾸 벌려서 딱 벌리는데 그걸 알아야 돼. 참, 이런 노하우가 있었네요. 여름이가 해잡 써봐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몰라. 오이와 얼음까지 넣으니 국물 맛은 더 시원해진답니다. 아 시원하다. 이거는 정말 시원해요. 이거는 그냥 재물 국물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오이 좀 넣고 양념 매운 고추만 좀 넣고 맛있어요. 시원하고. 주문도 김치에는 꼭 이 중화가 들어가야 한답니다. 옛날에 우리 친정에 아주 친정 아버지가 배도 3척이나 부렸어요. 새우 잡는 배 2척, 또 서울로 실어나르는 배 또 1척, 그리고 3척이나 부렸어요. 아주. 아이고, 남북의 바다가 갈라지기 전 섬 사람들이 새우잡이로 호황을 누리던 그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음식입니다. 맛나겠다. 근데가 너무 맛있어요. 중화는 맨 마지막에 넣죠. 살살 이거 찔리면 큰일 나요. 안 나와요 이거. 저 골만 터질 때까지 안 나와요. 빼기가 힘들어. 간이 딱 됐어. 맛있어. 여기 아주 이거 전통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전통이에요 이게. 밴댕이하고 새우 안 들어가면 김장 못 하는 거예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소라잡이를 나갑니다. 지금이 제철인 소라는 밤이 되면 더 많이 나온다죠. 이거야 참소라. 뿔이 없잖아. 우리인 줄 알았더니 소다가 이렇게 그냥 산소 무대기처럼 있어서 무대에 앉아서 막 이렇게 그냥 바가지도 퍼담게 돼. 그렇게 했어요. 동네 경기 다 나와요. 그럴 때는. 부지런하기만 하면 먹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더니 정말 뭐든 풍성하네요. 너무 커지게 잘라야 돼요. 반 잘라야 돼요. 침샘과 내장을 제거하고 소라를 손질합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중매해가지고 가까운 데로 시집 보낸다고 우리 할머니가 시집 보냈다니까 주문도로다가 먼 데 가면은 못 본다고. 고향이 어디신데요? 저 아차도. 지금 잘 아침 불끓이야. 잘 오긴 뭐 잘 오냐. 여기는 한동네에서 결혼했고 나는 강원도에서 왔어요.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할머니 걱정에 아차도에서 이웃섬 주문도로 시집 왔다는 유경분 씨. 그녀에게 소라국수는 할머니의 음식이죠. 아유 그만 나라. 아유 저것도. 시어머니도 타지 말아요. 시어머니 그래서 싫은 거야? 뭐 달래 싫다는 줄 알아? 양념 많이 날 맛있지. 아유 겉게. 맛보셔. 고춧가루 안 넣었지? 고춧가루 안 넣었어. 조금 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아주 음식을 잘하셨어. 그래서 무슨 이렇게 옛날엔 잔치 오면은 이제 반찬 잘 만든 사람도 초대했다가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잘하셔서 내가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주문도 와서 남한테 빠지지 않고 음식 하는데 항상 앞장서서 했어요. 할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소라국수를 이제는 딸 같은 이웃들과 나눕니다. 주문도에서 헤엄쳐도 닿을 거리에 유경분 할머니의 고향 아차도가 있습니다. 22가구가 사는 작은 섬이죠. 아차도에는 특이한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무인 가게죠. 물건을 사려면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 섬 사람들을 위해 목사님이 만드신 거랍니다. 강화에 있는 슈퍼보다 싸대. 그지? 싸. 응.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사갖고 오히려 가. 사갖고 가자. 여기 와서 사갖고 가요. 우리들을 가져가지 말라 그러고. 젊은 사람들보다도 노인분들은 이 나가서 잘 사오지를 못하시니까. 아 진짜 좋다. 그게. 작은 섬 아차도를 대표하는 수산물은 이 소라입니다. 바위 틈마다 매달린 소라가 생계수단이던 시절도 있었죠. 이거 소라 깨느라고 어깨 깨나 볶았어. 우리 시어머니가 또 빨랑빨랑하라고 얼마나 또 많이 한다. 그냥 잔소리 한다. 아유 나가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소라만 깨트니까 갈아엎었지. 얼마나 깨셨는데요? 아 초롱 하나 깨트는데 아픈 아파 그럼? 초롱을 가만히 이렇게 깨트는데. 그럼. 한국전쟁 전에는 300여 척의 배가 정박했던 부유한 섬이었지만 전쟁 후 황금어장을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으니 소라로 생계를 이어야 했답니다. 대부도 출신 성자 씨가 대부도 방식으로 소라전을 부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먹을 줄은 모르고 그랬는데 대부도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데 소라만 잡지 이렇게 해서 잡수는 양반들이 없더라고. 이렇게들 해서 잡수는데 전복 부친 게가 있어. 성자 씨는 이곳 아차도에 와서 반가운 인연도 만났습니다. 대부도에서 진짜 그냥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만나니까 너무 좋아갖고 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누군지 몰랐지.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한동네에서 있었더라고요. 한 초등학교를 한 국민학교 옛날에 같이 다녔거든. 더불어 살아가듯
아차도의 맛은 대부도의 맛과 어우러졌습니다. 아차도 토박이들의 음식이라는 소라젓갈도 한번 볼까요? 다른 거는 3분의 1을 넣는데 이거는 좀 더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썩질 않아요. 먹기보다 팔기 위해 만들었던 음식이죠. 하인천 갖다 팔아. 하인천? 그럼. 하인천이 어디예요? 인천 지금 말하자면 연안부두. 네. 무겁기도 하고 여기서 인천 가려면 댕일로 못 가잖아요. 이렇게 상어잖아요. 또 이게 여름에만 잡아요 소라는. 그러니까 상어 그러니까 깨트려 절이는 거예요. 인생의 짠맛까지 담뿍 담은 소라젓갈입니다. 이북 사람이라고 이북 사람. 누가요? 이 마누라. 우리 아버지가 여기 사시다가 연백에 들어가 사셨어요. 그래서 유견할 때 그때 도로역을 왔죠. 그랬기 됐지. 잘 숙성된 소라젓갈은 소금기를 씻어내고 양념에 무쳐 먹습니다. 저런 놈만 자기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겨울에도 돼요. 일로 오세요. 일로 앉으셔. 내가 음료 사줄게. 일로 오셔. 자, 4개. 맛있는 걸로 사세요. 사이다는 무인가게 최고의 인기 메뉴죠. 근데 웬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네요? 이거? 이거 영만의 엄마. 저거 송동순. 여기 나무는? 이거 나무? 나. 왜 붙였는데 또 가지고 오라. 여기 문화원 회원들이 와서 그림 그려놔가지고 2012년 8월 뭐라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막내딸이 울었어요. 이거를 이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배웠으면 미술가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못 배웠다고 울었대요. 네, 정말 잘 그리셨네요. 도시의 예술가들과 함께한 생활 장인의 섬 디자인 프로젝트 덕에 할머니들은 난생 처음 붓을 잡았죠. 세월이 변하니 삶에 다른 맛도 있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주로 소라를 많이 잡고 배에서는 이제 요새 병어하고 꽃게하고 그게 제철이에요. 제철 맞은 병어 맛을 보러 아차도 어부 상길씨 부부를 따라 나섰습니다. 걔가 키 돌리고 이런 어디 배우고 이거 현직이랑 마찬가지야. 금옥 씨는 꽃다운 17의 남편을 만나 평생 함께 뱃일을 해왔죠. 지금은 이렇게 기계 빼지 그전 옛날에는 노를 짚고 다녔어. 노를 조그만 배에다 노를 짚고 다녀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를 짚고 가면은 사람들이 술 보고 막 그랬어. 여자가 노 짚는다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남편의 둘도 없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남편이 그물 당길 준비를 하자 금옥 씨가 방향키를 잡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손발이 척척 맞네요. 서서히 그물이 올라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요? 아이고, 많네요. 네, 개는 따로 선창에 던져둡니다. 다른 그물은 어떨까요? 성질 급한 병어는 살아있는 녀석을 보기가 힘든데 오늘은 원 없이 봅니다. 한 7, 80kg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많이 들 때 있고 안 들 때 있고 네, 잘 맞아요. 똑같이 다 되는 게 아니야. 아내가 서둘러 점심을 준비합니다. 에 바닷물로 씻어야 돼요. 이거 저기 물이
귀하니까는 저 물로다 민물로는 다 못해요. 식수는 밥물 맞추는 데만 쓰죠. 그런데 배 안에 없는 게 없네요. 가을에 새우젓잡이 할 때는 한 일주일 열흘씩 있어요, 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 뭐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병어 그물에 덤으로 걸려든 게는 좋은 밑반찬이랍니다. 이거 뭐저 게장 담가 먹어야지. 바닷물에 소금을 넣으시네요. 간장한 거보다 그거 미나리를 이게 있어서 짠물에 하면 좋은 거야. 여기선 간장보다 바닷물에 담근 게장이 더 인기가 좋답니다. 이거 내일이면 먹어. 하루 쪽 잠만. 이게 어제 담근 거야 이거. 예. 어제 담근 거 먹어도 돼 이거. 맛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알이 아주 꽉 찼습니다. 잡숴봐요. 괜찮아요? 기가 막히네. 잘 익었어요? 네.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죠. 싱싱한 비용어도 큼직하게 씁니다. 정수리 아주 푹신하고 진짠해서 이제 조그만 거 여기다 넣고서 끓이면은 그 병어에서 단맛이 우러나잖아요. 근데 같이 김치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그런데 이 전천후 조리대 꽤 정교해 보이네요. 배에서 이렇게 밖에다 놓고 하면은 가스 이렇게 불 날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기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칸을 막아서 말하자면 이게 찬장 겸 식당. 남편 철신 씨가 아내를 위해 손수 만든 거랍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이죠. 알고 보면 이 오래된 목선에 어느 한 구석도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노 짓고 다니고 나서 94년대 이거 지은 거예요, 가을에. 그때는 말도 못하게 좋았죠. 이게 작은 거서부터 이렇게 점점 크게 불려서 우리 해룡어가 우리 식구를 다 먹여 살린 거는 이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해룡어는 우리 가족하고 똑같다고. 이 같이 해룡어. 늙는 거야, 같이. 내가 이 배를 보고 그래.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날 적이 있어.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자꾸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생각을 하면은 좋아서 문제야. 오랜 동반자 해룡호와 바다가 있어 오늘도 든든한 한 끼를 챙깁니다. 영어에는 그냥 뭐든 맛있는데 밥에 올려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아이 밥 싸 먹는 게 맛있어. 난 몰라. 나 딴 사람은 몰라. 난 그래서 집에서는 뭐 상추에도 싸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배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초장에 찍어서 그냥 잡수시는 거예요. 어우 맛있다. 나 만나서 그냥 이 배 쫓아다니면 평생 고생이지 뭐. 고생 많이 했지. 지금도 고생이고. 나한테 진짜 와가지고 수고했네. Only fools rush in, but I can't help falling. 남과 북 사이에 불기 시작한 평화의 훈풍. 그 바람이 섬에도 붑니다.
이민 통선한 섬들에도 사람의 발길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보고 있자니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는 그 생각이 나요.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